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평택에 사는 59세 김영자님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59세 주부 김영자입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퇴직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지만 우리 부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편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덕분에 퇴직 전에는 크고 작은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죠. 매달 경조사비로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출했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언젠가는 돌려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순간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던 경조사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일 사건의 발단 남편의 퇴직식. 남편 퇴직식이 있던 날 우리는 퇴직 기념으로 소박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남편이 직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석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한 해에만도 수십 건이 넘었는데 막상 남편의 퇴직식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영자야, 우리가 너무 과하게 베풀었던 것 같아. 남편의 눈빛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그들이 외면한 장례식.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저희는 급하게 장례를 준비했죠.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조문 오시라. 평소 남편은 직장 내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의 경조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돌잔치까지 안 빠진 행사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저희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단 3명. 그마저도 퇴직 동기 2명과 아주 친한 후배 1명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조문객이 없는 빈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야? 그날 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다. 3배신감에 절정 조문을 거부한 전 상사. 특히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건 남편의 전 상사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가장 공들여 챙겼던 사람이었는데 조문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근데 영자씨,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마음으로만 애도할게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까지 그분의 장모 장례식에 참석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장모상을 치르며 남편이 형님 힘내세요 라며 손을 잡아줬던 순간까지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엔 출장 핑계라니.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이후의 변화, 이제는 경조사비 끊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이제 경조사비 줄이자. 필요 없는 건 안 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챙기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의 행사만 참석하고 멀리서 연락 오는 경조사는 바빠서 못 간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결론 내 인생을 지키는 경조사비 사용법. 경조사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큼만 내면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조사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돌아올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소비되는 자리인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 가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통계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괜찮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노후는 눈앞에 성큼 다가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노인 빈곤율 1위 한국의 현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노인 복지와 노후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퇴직 후에도 경비원, 택배, 음식 배달 등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하시는 걸까요? 대부분은 안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기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 노후 대비의 중요성.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사실 노후에는 돈이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희망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젊을 때처럼 벌어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착각이 부르는 비극.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돈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 이 말 얼마나 달콤합니까?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고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금방 끝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노후 준비를 미루는 이유. 아직 괜찮다는 착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직 은퇴하려면 10년은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퇴직금이랑 국민연금으로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지금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막상 노후에 접어들면 매달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다른 현대 노후 준비의 중요성.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부모님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6.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60대 후반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고정 지출은 계속 쌓이고 아프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일용직 경비원 등으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반면 노후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하죠. 결국 같은 60대라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생활비 걱정에 허덕입니다. 결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노후 준비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4가지. 이 지출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서서히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돈이 노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노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경조사비 상부상조라는 이름의 부담. 첫 번째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 경조사비로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회사 동료, 친구, 친척들 경조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노후까지 이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조사비가 계속 쌓이는 이유.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경조사를 통해 지속됩니다. 퇴직하고 한동안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 소식을 계속 받습니다. 문제는 이때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지만 경조사비는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지만 이게 매달 반복되다 보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비에 숨은 문제, 돌아오지 않는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 경조사를 챙겨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퇴직한 후 아들, 딸의 결혼식이 아닌 이상 나에게 경조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경조사비 줄이는 법,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조사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친한 사람의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연락이 오더라도 꼭 참석해야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의 문구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경조사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지원. 두 번째는 바로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모님들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죠.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부모 당연한 걸까?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마련해 주는 문화는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노후를 갉아먹는다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지갑을 여는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 집을 살 건데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아빠,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부모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돕기 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자녀를 돕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돕고 난 후 나의 노후 자금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투자 및 보험 노인을 노리는 사기. 세 번째는 바로 불필요한 투자와 보험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사기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 요즘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원금 보장에 수익률 10%는 기본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투자 상품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권유 해약보다 유지가 중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보험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함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소비.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영양제 소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 50대가 넘어가면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비타민 하나만 드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노후 지출 관리법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을 줄였느냐입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경조사비 줄이기, 자녀에게 주는 만큼 나 자신에게 투자하기, 보험과 투자 상품 관리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노후를 더욱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변화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경조사비 줄이기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용기. 경조사비는 노후의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꾸준히 경조사 연락이 옵니다. 안 가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가족 경조사 때 안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지출하다 보면 연금이나 퇴직금으로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꼭 가야 할 경조사만 참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가까운 사람의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나 오래 연락이 없던 지인의 경조사는 정중하게 축하 또는 위로의 메시지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바쁜 상황에서도 매번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축하나 위로는 말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흔히 돈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바빠서 직접 참석은 어렵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해두기. 또한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식은 10만원, 장례식은 5만원. 이렇게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지출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만큼 나 자신에게 투자하기. 두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집을 구할 때 집값이나 전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출은 결국 내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 자녀가 엄마 이번에 집을 사는데 보증금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빠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부모로서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지원하고도 내 노후는 안전한가? 만약 이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지원하기 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돕되 부모의 노후를 우선하기.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가 노후 자금을 소진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녀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기록하기. 또한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도 자신이 받은 금액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부모도 자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투자 상품 관리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기. 노후에는 보험과 투자 상품도 지출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투자 상품 권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새로운 투자나 보험 가입보다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험 해약 대신 기존 보험 유지하기. 보험 설계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새 상품으로 바꾸면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에 속아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혜택이 더 많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상품은 신중하게 선택하기. 퇴직 후 여유 자금을 굴리기 위해 투자 상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만 관심을 두고 잘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투자 상품은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기. 혼자서 모든 보험과 투자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해지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결론: 작은 변화가 노후를 바꾼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지출이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경조사비, 자녀 지원, 보험과 투자 관리.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노후 자금은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미래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의 건강을 위한 상품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저렴한 2만원대부터 고급 상품까지 모두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 최대 90%까지 세일을 진행 중이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